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그 북카페 삼토시님이 새로 나온 책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게 이 책인데요. 지금 서울에 집 사도 될까요? 라는 이 책 나온 내용 가지고 그 삼토시님이랑 방송을 찍은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자, 보시면 지금 서울에 집 사도 될까요? 1부, 2부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거 한 1시간씩 되거든요, 각각.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물론 이 진행자가 좀 서툴어서 초대 손님 모셔놓고 말을 좀 끊어먹는 그런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뉴스 보시고 이 방송도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 영상 끝에다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 아파트값 넘사벽, 빌라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이란 제목입니다. 강남 4구의 연립 다세대 주택 가격이 한 달 새 0.65% 올라서 6년 내에 최대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삼성역 주변에 또는 대치동 주변으로는 매물이 품귀 현상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강남 4구 쪽의 연립 다세대 주택들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투자들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며칠 전에도 이와 관련된 연립 다세대주택 관련된 기사 두 가지 좀 상반된 내용 꼭지로 나온 기사 읽은 적 있습니다.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두 개의 말이 다 맞는 말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떨어지는 데는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런 지역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들 쌓이고 잘 안 사니까 좀 그렇게 쌓인다라는 지역 하나가 있었고, 반대로 강북 쪽에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빌라들 같은 경우는 이 지분 가격이 올라가니까 재개발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면 지분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영향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두 개의 기사를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이번 내용 강남 4구의 연립 다세대 주택이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사를 좀 봤어요. 지금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아파트가 너무 올라가니까 학군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서 강남 4구 쪽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일단 실수요 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네. 그렇게 갔더니 반대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랐다. 결국 강남 쪽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수요가 옮겨지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뒤따라갔다. 갭매우기 순환매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4구의 연립 다세대주택 매매값은 전월에 비해서 0.65% 올랐고 전역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12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 성동, 광진, 중랑구 등이 포함된 동부권이 0.16% 오른 것에 비교하면 4배 높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도 있냐면, 여기 보니까 투자 수요라 그래서 대치동 구마, 여기는 단독 재건축 사업하는 데니까 그렇기도 하고,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삼성동 주변 대치동 매물 품기라고 하는 부분은 삼성역 주변, 여기는 사실 GBC 사업 추진하고 있죠. 한전부지에. 그리고 삼성역이 교통의 광역 중심지로 지금 계속 개발하면서 지하도시 만든다고 하고 이 일대의 어떤 개발 압력들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아파트도 엄청 비싸져 있는 것도. 그리고 삼성역 주변으로 단독주택가들, 연립 다세대 이런 그런 데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투자 수요들이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나 연립 이런 쪽으로 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첫 번째, 이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하는 데들은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니까 결국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로 바뀔 거니까 여기도 이제 정비 사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이 이 재개발 재건축도 있겠지만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지정을 안 하니까 과거에 지정했던 데만 가고 있는 거고 2월 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특별법 이 내용에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들,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마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형태로 이런 강남 쪽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로 단위로 묶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해서 2월 달부터 이제 그 새 법이 시행됐으니까 그런 수요들, 그런 투자 수요들도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게 이런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도 올리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값이 1억 원 오를 때 인근 빌라나 다세주택도 5천만 원 정도 상승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7, 80% 정도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로 갭 투자하려는 문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의 수요들이 강남 쪽으로 눈을 돌려서 움직였던 2월달에 움직였던 내용들이 이렇게 통계로 잡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전세 다시 늘어난다 라고 해서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난 몇 년간 무섭게 올랐던 아파트 전세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서울 기준 주간 전세금 상승률이 3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매물도 늘고 있다. 전셋집을 찾다가 매물이 없어서 포기하던 전세 종말 시대가 가고 다시 전세 부활 시대가 온다는 예측마저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얘기죠. 전세가 늘어날 거다는 얘기는 저도 작년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을 임대 놓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 사실 전세밖에 답이 없는 지금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이 좀 많이 완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그냥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받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였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출 이자를 내고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갖고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좀 생기는 이런 월세 측면이 되게 유리했어요.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를 되게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엄청나게 규제하기 시작해서요. 대출이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2건 이상 안 나오고 그리고 이 대출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선을 확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지금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월세 보증금 받고 월세를 논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논다든가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집을 보유하게 되는 어떤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금융권의 돈을 갖다 끌어쓰기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전세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받아서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상환하고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선택 기로가 그렇게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대출 만기 연장되는 경우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이 사례들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출이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된 부분이 되게 영향이 있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메인 토픽과 가장 큰 원인은 아니겠죠. 전세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는 뭐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 거래량이 그 전세 끼고 투자하려는 물건들 매매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세를 얻으려고 했던 수요층들이 매매로 매수를 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이제 원인이 하나가 되고
다음에 전세 끼고 미리 선투자해 놓겠다라고 하는 갭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매매 물건들이 많이 소진되면서 전세 물건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뭐 이제까지 여러 번 얘기했었던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저렴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생기면서 전세 가격을 압박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다양하게 작용을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전세 거래는 당분간 늘고 가격은 안정세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많으니까 당분간 전세 가격이 급등할 염려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얼마 전에 지금까지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동탄 신도시에서 한 채무자,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 아주 상당 여러 채가 경매에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를 살고 있는 소유자,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집들을,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갖고 있던 사람이 다른 채무를 만들어서 임의 경매로 해가지고 몇십 채의 집을 경매로 넣는 사건이 굉장히 보도가 되면서 이슈가 됐죠. 뭐 경매로 물건 털려고 작업하는 거다, 선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봐도 그렇게 작업하는 것 같긴 해요. 작업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던지느냐. 이 전세 물량들이 아무래도 경기 남부권, 동남부권 쪽에 입주 물량들이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하니까 뭐 날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이유는 그거겠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세입자들은 이제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비싸게 살고 있는 이 인근에 새 아파트 입주하는 데들 많은데, 싼데 그런데 입주 물량들 많으니까 새 아파트 전세값도 싸고 글로 이사 가고 싶으니까 전세 빼달라고 할 텐데, 전세금 빼줄 돈이, 역전세난이 소위 말해 발생하면서 빼줄 돈이 없으니까 그게 한 채 두 채는 모르겠는데 몇십 채를 그렇게 빼줘야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머리 아프니까 뭐 미리 선제적으로 날려버렸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일단은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시간 동안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에는 한편으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강남권에, 또는 뭐 재개발 아파트들이나 이런데 재개발 지역들이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입주 물량도 사실 많아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전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꼭지였고, 저는 대출을 잠그면서 금융권의 자금을, 1금융권의 자금을 갖다 쓰기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9억 초과 아파트, 고분양가 아파트 청약 열기 꺾이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요새 이제 집값이 지난 한 2, 3년간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서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흔해졌어요. 강북 30평형대 아파트 10억 시대는 진짜 이미 열린 것 같고요. 15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단지들도 있죠.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급격하게 오르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9억을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분양받을 때 대출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9억 넘는 분양가로 책정해놓은 아파트들이 막상 이제 당첨자들을 발표했는데 미계약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내용을 봤더니 대출 부분을 간과해서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만약에 중간에 전매도 안 되고 하니까 당첨됐던 사람들이 끌고 갈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던지는 그런 물량들이 있어서 미계약분들이 나오는 상황들, 또 그걸 이제 받겠다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있는 자금이 있으니까 대출 상관없이 나는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몰려드는 이제 그 줍줍이라고 표현해서 그런 어떤 행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기사에서는 아예 그렇게
꼭지를 잡아서 쓴 글도 있어요. 정책이 만든 로또 청약, 부자들만의 리그에서 9억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목돈 없는 당첨자들이 계약을 무더기로 포기하고, 앞으로 분양 나올 단지들에서도 이렇게 대출 부분들이 제한되면서 현금을 들고 가서 청약하지 않고서는 이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제도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뭐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평가들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일단은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대책 중에서 아직 지금 손 안 대고 있는 게 보유세 부분입니다. 아마 지방세 끝나고 나서 건드리려고 좀 멈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초에도 언론에서 계속 얘기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보유세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가주택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를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가주택이 옛날에 6억이었다가 이제 9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9억 기준으로 비싼 집, 안 비싼 집 이렇게 나눠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처리하는 내용도 다루고 한데, 아마 요거를 조금 요번에 건드리면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값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9억이 정말 비싼 고가주택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다 9억 넘기는 단지들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이제 고가주택의 개념이 조금 또 한번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9억짜리를 12억, 아마 제 생각에는 6억이 9억 됐으니까 이번에는 9억이 한 12억 정도로 해서 고가주택을 12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바꿀지도 모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이 대출 부분 또 아마 좀 다시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12억 이내까지는 뭐 대출이 나오게끔 한다든가, 요 9억, 12억을 바꾸는 내용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런 어떤 논쟁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보유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세제 부분을 건드리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어떤 정의를 바꾸는 내용들이 추후에 뒤따르지 않겠냐,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면서 청약에 따른 대출 부분, 대출을 안 해주거나 하는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